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지금 상담사 하는 강사 이름이 오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화면 잘 보이죠? 네. 네, 일단 이제 잘 보여요. OT부터 좀 할게요. 네, 일단 업무를 속 안 시켜 놓을 테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분위기를 서로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화상 카메라를 강의 중에는 오픈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성은 다 되시는데 왜냐면은 이게 뭐 딴 그게 아니고요. 일반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하나의 또 뭐랄까 하나의 그 경주시에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네, 또 학습원에서 또 점검도 들어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얼굴이 화상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보다는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비록 오프라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면 이제 화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을 뭐랄까 하나의 뭐 좀 뭐 부담되는지는 몰라도 뭐 하나의 그 뭐 예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화상 테스트하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이런 네, 퀘스트가 미리 좀 단톡에 올렸죠. 네, 자, 일단은 이 직업 상담사 비전입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오셨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선택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화해를 해놓은 게 없어갖고 일단은 이거를 좀 배치할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저 유튜브에 해놓은 걸 간단하게 뭐 비전 좋다는 것만 그렇게 지금 보이나요? 네, 예. 일단 저는 예. 이번에 일단 음성 경주 들립니까? 평생가족학습관의 네. 상반기 예. 직업 아니 여기 상담사 과정을 진행하는 유튜브 돌리면 강사 음성도 들리죠? 오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튜브 부분 화면으로나마 조금은 잘 안 인사를 들리지만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원하시면 들립니다. 네, 뭐 파리가 중요한 것보다 위의 내용을 보시죠. 전부 다 이거는 기능사나 이런 일단 쪽이에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러나 여기 사무직이나 보면은 이 서비스직 관련된 직업 거는 상담사가 위에는 이 이런 고용 서비스직이 동향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문학 분야에서는 최고 서비스직이 높습니다. 여기에 취업에서요. 전부 이런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점도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Q&A에 있는 그런 서비스 자리거든. 분야가 빨리빨리 아닙니다. 하면은 뭐 기능사나 다 이 기술사 직업 이쪽이 상담사 아니고 2급이 그런 고용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높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딜러라고 하는 건 한두 분야가 아니고. 요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페에 보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뭐야 이게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직업 상담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민간 자격증이 있고 국가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민간 자격증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자격증이 많지만은 괜찮은 회사 취업을 하면은 민간 자격증 아예 기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10개, 20개보다도 국가 자격증을 인정을 하지 일반 큰 데서는 민간 자격증 아예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직업 상담사 과정은 자격증 첫째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좋고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라든가, 이런 등등은, 학력이나 실습 수련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직업상담사는 뭐냐면은, 학력 소용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경력이나 실습 과정이 없어도 누구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초등학생 있다? 예, 이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봤지만은 이 인문 분야에서는 우리가 구직이 있고 구인이 있죠. 구인은 회사에서 뽑는 게 이제 구인이 되는데, 구인이 제일 그 비중이 높은 게 이 직업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익히게 되겠지만은, 이 구인에 대한 것은 워크넷이죠. 워크넷 사람인데, 취업하려고 하면은 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아주 폭넓은 정보가 있죠. 구인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비전이 있고, 그 외에 국어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 하면은 5% 가산점이 붙습니다. 이게 7급 공무원 시험 치를 때는 3% 가산점을 부여하거든요. 어때요? 5%면은 당락에 매우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이겠죠. 이런 점 등등이 있는데, 제가 직업상담사 강사라고 해서 너무 또 얘기하면은 또 너무 뻥 튀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이 정도 할게요. 알아서 요새 유튜브라든가 검색하면 다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채팅장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득이 안 되는 분 제외하시고는 화상 카메라를 쉬는 시간에 꺼도 되고요. 오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국가 자격증이니까 국가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정은 필기 과정이 있고 실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 과목은 5과목이에요. 일단은 제가 음을 다 소개를 하고요.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표시를 해주시거나 손표를 해주시면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일단 혼자서 얘기할게요. 일단 직업을 상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국가의 정책이 실업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실업자 문제, 고용을 안정시킨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주된 업무가 뭐냐면 바로 직업 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 하려면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강화돼 있죠. 여러분들 다 주변에 보면 고용센터 있죠. 이런 등등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라도 취업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평생 유료 직업 소개서를 할 수 있어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면 평생 뭐가 됩니까? 이게 사업이 직장이 또 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육이나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업 상담사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이에요. 상담 분야도 들어갈 수 있고, 교육 분야도 들어갈 수 있고, 취업도 되고, 뭐 이런 분야가 좀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학력이나 이런 조건이 없는 데 비해서 뭐냐면 아주 효용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 가성비 좋은 이 강좌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존경을 합니다. 예, 예,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을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뭐 뭐 상담의 1차 목표는 자격증 어, 취득입니다. 이게 뭐 지금 그러면 유튜브 아까 아직 안 자격증이 죽었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현재 어떻게 뭐 시험 보는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학습 계획을 이렇게 짤 수 잠시만요. 이게 있겠죠. 네, 아까 했더니 계획적으로 해야 이게 되고 하니까. 마우스가 어디로 그래서 가버렸나? 2023년도 직업 상담사 시험 일정은요. 1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우스가 지금 왜냐면 어디로 2월 갔다? 13일부터 2월 28일, 3월 1일부터 3일, 이거 10월 꺼버려. 여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했던 동영상이 살아서 움직이네요. 또. 그러면은 이 과목 이 구성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직업 상담을 하니까 뭔가 그래 상담학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상담학을. 그래서 이 직업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할 때도 이게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뭐를요, 심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도움이 엄청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도 조금 또 익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업의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직업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 정보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취업자든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유현진이는 어디에서 놉니까? 야구장에서 놉니다. 이렇게 했죠. 손흥민이는 어디에서 놉니까? 축구장에서 놉니다. 김연경이는 어디에서요? 배구장에서 놉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노는 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게 또 3월 있었네. 22일입니다만은 이건 시험 치자마자 이상하다. 바로 알 수가 이게 있어요. 요새는 아예 꺼버려야 CBT로 하기 되겠네. 때문에 아예 꺼버려. 예. 그럼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놀고 뭐 자영업자든 공무원이든 취업자든 전부 다 놀고 있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이 뭐냐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우리 모두는 현재 놀고 있는 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고 있는 장은 전부 다 무슨 장이다? 축구장, 야구장이 아니고 뭐다?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치열한 경쟁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전부 다 노동시장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노동시장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놀고 있는 축구 선수 같으면 축구장이 뭐 골대가 어디에 있고 센터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놀고 있는 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 왜? 우리가 나도 현재 노동시장에서 놀고 있지만은 우리가 상담해야 될 사람도 앞으로 어디 가서 놀게 해주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노동시장에서 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축구라든가 뭘 할 때 규칙이 있죠. 뭐 스트라이크 세븐이면 아웃이다. 뭐 어떻게 그죠? 축구를 손으로 만지면은 이거는 파울이다. 뭐 이런 게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시장에도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 룰이 있습니다. 그 룰까지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안 따더라도 이거 알아놓으면 솔직히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16주, 하루 빠져서 15주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뭐냐면 도움이 됩니다. 예. 이 자체가 뭐 쉽게 말하면 본전 몇 컵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단지 뭐냐면 이것을 깊이 안 들어갑니다. 직업 상담사에서는요, 우리가 학문의 범위가, 과목의 범위가 레벨 깊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깊이가 이렇게 뭐 100이라고 하면은 한 10 내지 20% 살짝 건드리다 맙니다.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수박 그달게 솔직히 보면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업 상담이나 직업 심리 한 과목만 하더라도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하는 게 이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 2급에서 깊이 있는 걸 결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상식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선에서 이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 제목을 듣고 혹시 놀래서 지레 포기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딴 이유 때문에 저 강사가 하는 말투가 내 듣기 싫어서 이래서 막 수강 변경을 한다든가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 과목을 보고 질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과목은 객관식입니다. 문항수는 각각 20문제씩입니다. 한 문제당 5점. 그러면 전부 다 5과목이니까 500점이 만점이 되겠죠. 그럼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절대평가인데요. 30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5로 나누면 과목당 얼마요? 60점 이상 얻으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총점이 뭐냐면 300점 넘으면 되되 단 과락이 있습니다. 40점 이하 과목이 있으면은 과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점 이하 없는 상태에서 전부 합쳐서 몇 점이 300점 이상, 평균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반인데 반이 50%죠. 반에서 한 발자국만 탁 내디디면 이 60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필기 실기는 1년에 3번 있습니다. 지금 원래 1회 필기는 끝났고요. 이제 4월 달에 실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필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실기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필기 있고 9월 달이나 10월 달 중에 또 실기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있는데 이런 내용은 따로 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카페에 보면 전부 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일정 같은 거 그건 거기서 다 나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실기는 문항이 18문제에서부터 20문제입니다. 실기는 뭐냐면은 서술형입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술하는 겁니다. 객관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실기를 만약에 이게 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포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 필기만 합격해 가지고는 자격증 안 주거든요. 필기 100점 맞았다 해도 자격증 안 줍니다. 어디까지 합격해야 됩니까?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만드는 방식을 저는 이 실기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외워서는 못합니다. 외워서 하라면 저도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실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 외운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기의 특징은 노동관계 법규가 없습니다. 네 과목만 가지고 하는데 점수 배정이 3점짜리 뭐 8점짜리 이렇게 배정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몇 점 이상 60점 이상이 되면은 실기에 합격을 합니다. 이것도 20문제 같으면 10문제에서 한두 문제 더 풀면은 합격을 한다. 이렇게 부담 없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또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필기에 합격을 했다. 그럼 바로 다음에 필기 합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필기를 한번 합격하면 2년간은 2년 내 보는 시험은 필기를 보지 않고 실기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2년 만에 합격하면 되고 2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필기를 보고 실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딴 데서나 뭐 교재 같은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 직업 상담사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재를 미리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 따로 구매 안 해도 좋습니다. 뭐 구매해서 참고하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만든 교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교재는 뭐 교재 값도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책이라고 해놓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붙여가지고 잘못 보면 오히려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중요한 것만. 쓸데없이 많은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했는데 중요하다는 기준 혹시 여러분들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채팅을 하셔도 좋아요.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합격할 수 있는 거. 합격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정답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이 아무리 멋져도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뭐 재미있어도 그 시험에 안 나오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 연못에 고기가 있어요. 큰 저수지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 게 효과적이냐 이렇게 이 얘기를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 얘기를 안 묻는데 낚시를 한다, 그물을 던지다, 배를 뭐 타고 간다 이런
게 있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것도 맞추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을 빼면 돼요. 물을. 제일 좋은 거는. 물을 쫙 빼면 부득불 뭐만 남습니까? 고기만 남죠. 이게 가장 쉽게 고기 잡는 법이 아닌가. 물을 뺀다는 건 무슨 원리일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빨리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부다라는 말은 시간을 적게 들이고 노력을 적게 하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 합격률이 좋은 것,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 초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OT 시간은 말이죠. 진도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바로 알고 하게 되면은 시간을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안지은님, 예, 시험에 나오는 거,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다섯 과목 진행 내용을 아주 정통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아니면은, 대충 하더라도 합격하기 좋은 방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멋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뭘요? 방향이 예, 합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 방식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 뭐 저걸 저렇게 설명을 해. 예.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합격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그 자격증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부 많이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공부 많이 해서 합격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공부 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팁은 뭡니까? 경제적인 학습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원칙적인 설명에서 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삐딱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다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이제 문제 출제 경랑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아는데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필기나 실기가 대부분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뱅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원래 1회 시험 친다면 그 중에 어때요?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해요.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새로운 걸 익히는 게 나아요? 이미 나왔던 걸 익히는 게 낫다는 말입니까? 나왔던 거 익히는 게 나아요. 왜? 나왔던 그 은행에서 뽑아내거든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나름대로 일반 학문적으로 공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뭐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치면 떨어진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초점을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에서 뽑아 나와다 보니까 뭐냐 우리는 문제 은행에 이미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된 게 뭡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예요. 네, 이걸 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그 중에서 또 저는 또 이쪽에 전문가니까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한 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다. 그 뭐 지금 제가 이쪽에 저 자랑을 너무 하면 곤란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네, 보기는 저래도 지금 상남자 자격증 과정 1타 강사 맞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한 90% 이상 그래 확신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또 애를 쓸게요. 네. 자,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몇 점을 목표로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험 치르고 나서마다 점수를 물어요. 요새는 CBT 시험입니다. 즉 컴퓨터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답안 제출하면은 합격 여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고 점수가 나와요. 여기 22년도 3회부터 이제 CBT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고 와서 몇 점 맞았냐 제가 물어보면 80점 이상 맞았다 하면은 쓸데없는 에너지 썼다고 제가 막 그럽니다. 왜 80점 이상 받느냐. 어떤 사람은 62점 받았다 그래요. 제가 단톡에 막 자랑합니다. 천재다 하고 막 자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70점 이상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60점은 좀 아슬아슬하니까 어때요? 65점 정도 목표하면 무난합니다. 65점.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를 할 건 앞으로 차차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되 과연 내 말이 신뢰도가 있을까 없을까 이래가지고 실제 워낙 많아요. 많은데 너무 내 자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는 저도 얼굴이 간지러워서 빼고 부드러운 거 3개만 제가 캡처해서 한번 했어요. 한번 봅시다. 시험 치고 나와서 했습니다. 답장했어요. 선생님 방금 시험 마치고 합격 성적표를 올리며 입금했습니다. 입금은 왜 하는가 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러니까 이렇게 신난다 하네요. 신나겠죠. 저도 합격했습니다. 반가운 문제들이 많아서 다행이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시험 칠 땐 다 떨긴 떨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거든요. 쌤이 주신 시험 문제 그대로 대부분 나왔어요. 약간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답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꼬는 건 어느 정도 있겠죠. 많은 것 중에 3가지 나머지는 제가 봐도 저 낯이 간지러워서 못 읽을 게 많아서 그런 건 생략을 합니다.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 조금 믿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긴가민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하고 믿을만하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기까지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믿어주시고 가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다 믿어달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100%못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나를 100% 믿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약간만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분석을 우리 해야 됩니다. 문제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쉬운 문제,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쉬운 문제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10%입니다. 그 다음 중간 문제가 30%예요. 쉬운 문제가 몇 프로입니까? 60%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렵다, 중간이다, 하다 이 기준은
기준은 뭐냐면은 하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 문장이 길다라고 해서 어렵고 짧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건 단순 암기로 답이 바로 톡톡 튀어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여러분 단순 암기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스터 키. 그러니까 마스터 키는 뭡니까? 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 키, 맞는 키. 예, 맞는 키. 뭐 그런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익혀 놓으면 그냥 쉽게 됩니다. 우리가 60점이 목표라고 하면 합격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은 쉬운 문제만 해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은 뭐냐면은 약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30%예요. 그러니까 상은 10%는 뭐냐? 생각 플러스 상은 생각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까지 해야 돼요. 요게 이제 10%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문제 분석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당연히 하예요. 이 잘못하면은 괜히 쉬운 문제는 소홀히 하고 제가 보면 쉬운 문제를 소홀히 하면은 합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라고요? 쉬운 문제에 집중을 하라. 바꿔 말하면 쉬운 문제는 틀리지 말자 이거예요. 쉬운 문제는 맞추자 하는 게 이게 합격 분석을 하면은. 그럼 중은 어떻게 합니까? 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럼 상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상 어려운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때까지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기해서 연필 굴리세요. 찍으면 됩니다. 뭘 그렇게 그거까지 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찍으면 됩니다. 찍어도 또 몇 프로 나옵니까? 네, 25% 아닙니까? 4분의 1이니까 사지선다형이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점을 90점을 목표로 안 하면 됩니다. 마음은 좀 비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신출 문제 가는 게 있어요. 매년 뭐냐면은 새로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시험 하는 그 용어로는 듣보잡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해요. 듣보잡. 혹시 들어보셨나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 이걸 줄여가지고 듣보잡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물어보니까 강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보면 이게 중간에 나올 때도 있고 끝에 나올 때도 있고 맨 처음에 나올 때도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이때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이거 처음 봤네. 그거 한 문제 때문에 뒤에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기분 좋게 틀려줘야 이게 예입니다. 이걸 맞추면 안 돼요. 출제관이 틀리라고 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틀려주는 게 이게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맞추면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틀려주고 찍으면 됩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나오다가 기분 좋게 왜 이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요 하 60%, 예,
여기에서 60점 맞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찍어도 뭡니까? 10점은 나와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럼 넉넉 잡아 70점이에요. 넉넉 잡아. 이 전략입니다. 이건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든 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현재 국가 자격증 시험은 전부 다 60점이 합격점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해요? 도움이 좀 됩니까? 뭐 고개 아니면 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도움이 억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나중에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석 체크를 채팅창에 한 글자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출 문제, 상위 문제, 이거 아까 했던 상위 문제는 어떻게 한다? 틀려주면 됩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위 문제가 좀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하튼 나한테 남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동시장론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직업 심리학이 어렵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어렵다는 거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기 대비예요. 자, 이제 전체 과정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학습관에서 진행 과정이 아마 어느 날 목요일 날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아마 15회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필기 실기 과정을 하루에 3시간 하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5주차 그러면 15 곱하기 3 하면은 얼마 됩니까? 45시간입니다. 아무리 제가 뭐 명강사고 뭐 줄여내고 간단한 거 한다 하더라도 45시간의 직업 상담사 이 과정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딴 데 보면 인강 보면 최소 매일 해서 3개월 이상이나 1년 프로그램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데 왜 시작했냐? 여러분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15주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실상은 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필기 교육 과정이 있고 실기 교육 과정이 다 커리큘럼이 다 돼 있는데 말이죠. 실기 이거를 보통 제가 진행을 해보면은 제가 실기가 모의고사 1부터 10회입니다. 1부터 10회. 1회부터 10회요. 1회부터 10회인데 실상을 보면은 16주 동안에 제가 뭐 여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나 여기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요게 4회차 하면은 이 15주 16주가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6회부터 10회까지는 못해요. 이거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보통 하면은 4회까지 그럼 1회 문제가 100문제예요. 그럼 4회 같으면 몇 문제입니까? 400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60점 그 범위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필기 시험 치를 때까지 뭐냐면 2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4회부터 나머지 과정을. 처음에는 제가 중특강을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제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진행을 10회까지, 10회 이상까지는요. 해드리고 중간중간 특강을 합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단톡에 공지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정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어디에 되냐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교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영상이 전부 다 녹화되어 다 있습니다. 동영상이.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 이렇게 줌으로 랜선으로 하는 것과 같이 이게 보충 수업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녹화하더라도 또 줌 실시간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도 혹시나 위해서 지금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줌에서 녹화 기능이 있지만 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별도 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실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필기는 혼자 독학을 해도 가능합니다. 필기는요. 책 보고 독학을 해도 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실기는 독학이 좀 곤란합니다. 실기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자 1회부터 10회를 하면은 필기학기가 하는데 왜 4회에서 왜 그 이상 진도가 왜 못 나가느냐 하면은 1회부터 4회까지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이론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닙니다. 이론만 들으면 답이 와서 못 듣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부터 바로 아까 일부 올려놨지만 바로 문제풀이부터 바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마다 그 이론을 핵심 이론을 하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은 실기 대비를 한 이론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기 과정에서 뭘요? 이미 실기 준비를 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이게 독학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기는 독학으로 합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이 여기에서 필요한 이론은 뭐는 어디에 나온다, 실기에 나온다는 걸 제가 다 체크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필기 과정에서 안 나왔던 거는 별도로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실기반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아까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오해받기 싫기, 혹시나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 필기, 요거는 필기 합격했다는 단톡이거든요. 시험장 나와가지고. 저도 실기 입금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실기 입금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학습관에 내는 등록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교재비가 아마 2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정은 요게 필기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면은 실기 과정은 별도로 또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는 필기 합격했는 기본으로 얼마, 실기 과정은 3만 원을 저한테 이제 입금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서 입금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합격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실기반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또 다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필기 과정을 들어보더라도, 왜냐면 이거는 거의 공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에 인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가격에 저는 한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필기실과 이거 전부 다 보태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마치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강의의 가치를 아실 것이고, 또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이번에 원래 합격을 못했다 필기 과정에, 저는 못했다는 말을 안 쓰거든요.
아,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단톡이 와요. 가끔씩. 그럼 떨어진 게 아니고 합격을 좀 보류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보면은 전업 학생이 아니다 보고 때에 따라서는 직장 생활 하는 분이 있고, 양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은 또 사업하는 인생도 많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이 안 나죠. 그러면은 아무리 저가 함께 한다 해도 본인이 그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게 합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만약에 해야 된다. 이번에 했는데. 그럼 저는 그걸 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번 등록한 분은 인디안 기후제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계속 저는 함께 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필기 합격할 때까지. 근데 뭐 그런 일 가능한 없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길 바랍니다만은, 미뤄놨던 분들, 예, 못한 분이 아니고 미뤘던 분들은, 그러니까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등록을 했는데 보면은 또 1년 후에 사정이 있으면 못해가지고 1, 2년 후에 또 하겠다. 보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인디안 기후적으로 했는데 왜 등록을 하려고 하느냐고. 예. 항상 저는 단톡이나 카페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재는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필기나 실기나. 이거 보자. 지금 너무 그하니까 일단 그걸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그렇게 되겠죠? 쉬는 시간은 화면을 꺼도 괜찮습니다. 또 시작하면은 해주시고, 지금 7시 24분이니까 8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저도 좀 화상을 끄고 쉬겠습니다. 네.